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도알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8월 1일 목요일 8월을 시작하는 날 오늘부터는 본격적인 여름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오늘이 제 느낌에 가장 더운 날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무척 덥습니다. 한국은 지금 한여름이죠. 오늘을 여는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자연이 그리워 방송은 그대로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톱 뉴스를 보니까요. 이스마일 한리치라고 하는 하마스 정치국장이 이란에서 살해됨으로써 희미하게나마 비치던 평화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박스 기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보 자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크렘린궁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서 두 손을 맞잡고 있는 사진이 아주 예사롭지 않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게 톱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톱 뉴스는 모두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아주 중요한 모멘트를 제공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뉴스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던 하마스의 두뇌라고 알려진 한리치가 살해됨으로써 중동 판도가 두 갈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그런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하나는 좀 더 중동 분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한 공세가 확 꺾일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한 중동 전쟁은 더 확산되면 됐지 줄어들 것 같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볼 때 중동 전쟁이 더 확산되더라도요. 우선 이슬람 국가들이 공짜로 보내주는 지원금을 받아 쓰는데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중동 전쟁이 확산되는 것을 이들은 원하고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간 하마스의 이스마엘 한리치의 암살은 중동 평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중동 평화를 향한 노력은 한물 가는 것 같고요. 장애물만 하나 더 얹은 꼴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카타르, 이집트, 미국 등의 중재를 통해서 지난 9개월간 이스라엘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벌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리치는 이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테헤란을 방문했는데요. 방문하는 그 집, 자기가 묵었던 집을 해서 암살당했다고 합니다. 자기만 죽은 건 아니고 비서도 함께 죽었다고 그러니까 누구의 소행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보나마나 이스라엘의 소행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암살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요.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서서히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프라보는요,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입니다마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프라보는 대선이 끝나고 나서요,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러시아의 푸틴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언론은 인도네시아 외교가 친중국으로 흐를 것 같다는 전망을 한 바 있는데, 이제는 러시아와 관계를 깊게 맺고 있는 북한과도 외교 관계를 좀 더 확산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라보가 지금 푸틴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요, 친러시아로 기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다는 언론 보도입니다. 하지만 프라보는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 국방장관입니다. 그리고 프라보는 또 자기 대통령이지 외교장관이 아닙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의 그 차기 정부의 외교 노선이 확정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도 국방장관의 자격으로 조코위 대통령이 2달 정도 임기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미국과 상충되는 두 국가의 그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저는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거는 예사롭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요, 뭔가 동북아 국제 정세가 인도네시아의 새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크게 요동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친북한 국가로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인도네시아 이상덕 대사를 조기 경질하고 재외 동포청장으로 승진 전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자꾸 터듭니다. 인도네시아가 논블록 창설 국가이면서 세계 이슬람 국가 연합을 이끄는 이슬람 대국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아세안 연합에서도요, 주도권을 행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중요성은 우리 한국으로 볼 때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또 대사를 바꾸다니 이거는 뭔가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사가 일을 잘못했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능력이 탁월해서 승진 전보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대사가 정치적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또 인도네시아에서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더 중요한 국가적 필요가 없냐 하는 그런 그 질문을 던지기에 아주 적합한 시기에 어떻게 이런 인사를 하는지 도무지 윤석열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직은 인도네시아와 KF21 공동 생산 협력 사업도 깔끔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를 한국으로 아직 초청도 못하고 있고요. 프라보는 중국과 러시아에 그 기회를 타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젠 인도네시아 한국 인도네시아 대사도 바꿔버리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및 그 배터리 공장까지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해줬는데,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에도 적극 협조를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보 자기 정부와는 담을 쌓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맞지 않는 그런 그 변화가 자꾸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여전히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농업 정책에 투자하거나 원조할 의지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또 그런 예산을 갖고 있다고도 합니다. 뭔가 단계마다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할 텐데 그게 인도네시아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사는 뭘 했는지 참 그럼에도
다시 이 대사를 경질하다니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조코위 대통령 정부에 걸었던 기대는 이제 접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라보 정부에 붙어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외교를 좀 인도네시아와 밀접하게 해서 뭔가 우리가 얻어낼 건 얻어내고 관계성을 회복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간 윤석열 정부는 인도네시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외교 전략을 짜야 할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만 좀 늦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비록 실패는 했지만은 남방 정책이란 기치를 내걸고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정책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또 그리고 대사도 그런 입장에서 좀 어프로치를 했어야 했지 않나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영정시킬 때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뭐 바뀌는 대사에 할 수 없고요. 앞으로 인도네시아 대사로 오실 분은 좀 더 큰 외교적 그림을 그리는 그런 대사가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은 파리 올림픽 메달 개수를 통해서 보는 집계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4위로 기록되어서 기분이 좋았는데 이젠 아예 등수에서 사라지고 있고요. 여전히 중국이 금 8개로 1등, 일본이 금 7개로 2위, 그리고 프랑스와 미국이 각각 금 6개로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런 올림픽 메달 집계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권 뉴스를 보면요. 카페카 부패 척결위원회가 투쟁민주당의 그 당원들을 표적 수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투쟁민주당은 뭔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지 어떻게 그냥 의혹만 제기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카페카가 투쟁민주당의 표적 수사 주장은 허구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그걸 입증하려면은요, 무슨 확실한 증거를 내밀어야 하겠는데, 아직도 카페카도 그런 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쟁민주당 측에서는 카페카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투쟁민주당 당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카페카 측은요,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완강히 부정하고 있죠. 따라서 투쟁민주당은 이런 식이라면은 앞으로 카페카가 더욱 정치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한다고 하는 그런 여론전을 시작하는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뉴스는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